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당신은 불안한 밤을 지새운 적이 있나요? 매일 피로와 병마가 몸을 갉아먹는 끝없는 공포 속에서 놀랍게도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 농부들도 나일강의 물결처럼 같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홍수와 기생충, 모기의 습격이 일상을 위협하던 그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실이 아니에요. 당신의 내일 건강과 평안을 위한 지혜를 속삭여 줄 거예요.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역사 속 평화로운 물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일강의 물결이 부드럽게 반짝이는 새벽, 황금빛 태양이 아직 떠오르지 않은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습한 진흙 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악어의 낮은 울음소리. 이곳은 고대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평야. 번영의 강으로 불리는 이 강물이 생명의 원천이면서도 동시에 죽음의 문턱입니다. 당신은 평민 농부, 오늘도 해뜨기 1시간 전에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넘쳐 흐르는 홍수철이 다가왔고, 늦으면 모든 것이 물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발밑에 진흙이 차갑게 발가락 사이를 파고듭니다. 맨발로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들이 아직 잠에 취해 웅크리고 있습니다. 작은 오두막, 진흙 벽에 덮인 갈대 지붕 아래. 공기는 무겁고 습합니다. 밤새 모깃대가 윙윙대며 피를 빨아간 흔적이 팔과 다리에 붉은 반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손으로 털어내지만 이미 가려움은 시작됐습니다. 이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라리아의 첫 신호, 플라스모디움 기생충이 혈관 속으로 스며든 증거입니다. 강변으로 다가가 물을 길어옵니다. 나일강의 물은 탁하고 표면에 떠다니는 부패한 식물과 동물 시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악어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입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그 거대한 턱이 당신을 삼킬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매년 수십 명의 농부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 알았습니다. 물통에 담긴 이 물로 가족이 아침을 씻고 음식을 요리하고 심지어 마십니다. 현대의 우리는 끓이거나 역과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피울 장작이 귀하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확대해서 보죠. 이 일상 속에 숨겨진 공포, 기생충의 침공입니다. 나일강 물 한 모금에 숨어든 실충, 혈액을 타고 폐와 눈으로 퍼져 실명과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고고학자들은 밀에서 수천 개의 알을 발견했습니다. 슈이스토솜라 기생충은 피부로 스며들어 간을 뚫고 방광을 파괴합니다. 통증은 매일의 동반자. 농부들은 배를 움켜쥐고 일하며 피 섞인 소변을 보며 살아갑니다. 평균 수명, 남자는 30세 미만, 여자는 출산 중 사망으로 더 짧습니다. 왕조시대 기록 파피루스 문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뱃속의 불꽃이라 불렀습니다. 강둑을 따라 걸으며 갈대를 베고 채소를 심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며 열기가 피부를 태웁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모기떼가 다시 공격합니다. 이 모기들은 단순한 벌레가 아닙니다. 나일강의 늪지대에서 번식하며 말라리아와 환결을 옮깁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무덤 벽화에 그려진 환자들, 창백한 얼굴로 쓰러진 모습이 이를 증언합니다. 팡팔의 왕비의 밀에서조차 말라리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투탕카멘, 그의 미라 분석에서 DNA 증거가 나왔습니다. 위대한 파라오조차 이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점심때 가족과 함께 얇은 맥주 한 잔과 빵 한 조각. 이 맥주는 물 대신 마시는 유일한 안전한 음료였지만 발효 과정에서 섞인 대변 오염으로 타이푸스균이 숨어듭니다. 빵은 나일강 물로 반죽된 밀가루. 기생충이 빵 속에 스며듭니다. 화장실? 없습니다. 가족은 강변 모래밭에 앉아 볼일을 봅니다.
비가 오면 모든 게 강물로 흘러들어가 순환합니다. 이 오염된 물이 다시 당신의 입으로 돌아옵니다. 로마 시대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이집트 여행 후 강물은 죽음을 준다고 썼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멀리 당겨보죠. 왜 고대 이집트는 이렇게 취약했을까요? 나일강은 예측 불가능한 생명의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매년 7월 홍수가 모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지만 그 물은 아프리카 사헬지대에 열대 질병을 실어왔습니다. 상형 문자 기록 에드푸 신전 비문에 따르면 신라가 강을 다스렸지만 악마 아푸프가 질병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인구 밀도가 높아진 나일 삼각주에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했습니다. 18왕조 시기 아메노테프 3세 제위 중 전염병이 창궐해 노동력이 30% 감소, 피라미드 건설이 지연됐습니다. 오후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을 때 당신의 몸이 비틀거립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설사, 탈수, 물을 마시려 하지만 입안에 핏자국이 남습니다. 이건 디센테리, 아메바 기생충 때문입니다. 강물 속 편모충기장을 뚫습니다. 동료 농부 하나가 쓰러집니다. 그는 빌로병, 간이 부어 터질 듯한 고통으로 죽어갑니다. 치료, 꿀과 마늘 연고, 신전 주문.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모테프, 최초의 의사로 불린 이는 수술을 했지만 항생제는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차가워지며 하마 무리가 강에서 울부짖습니다. 당신은 오두막으로 돌아가지만 밤은 더 위험합니다. 쥐떼가 음식을 갉아먹고 페스트균을 옮깁니다. 벼룩이 피부를 물며 흑사병을 퍼뜨립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페스트가 이집트에서도 만연, 아르멘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미라 연구에 따르면 70% 이상이 치과 질환과 영양실조로 고통받았습니다. 치아는 모래 섞인 빵으로 닳아 없어지고 감염이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보죠. 고대 이집트의 위생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파라오는 금빛 욕조에서 목욕했지만 평민은 강물뿐. 그러나 나일강의 오염순환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문명의 딜레마입니다. 500만 인구를 먹여 살린 강이 동시에 50% 이상을 20대에 죽였습니다. 투탕카멘의 사망 원인, 말라리아와 골수염 복합, 람세스 2세의 미라, 동맥경화와 관절염. 위대한 왕들도 현대의학 없이 버틴 기적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당신은 피곤한 몸으로 누워듭니다. 모기 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기생충이 고통을 줍니다. 멀리 피라미드가 별빛 아래 서 있지만 그 영광은 당신의 고통 위에 세워졌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이 잔인한 일상 속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3000년 문명을 유지했을까요? 그들의 인내와 자연과의 타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하루를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강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이제 깊이 잠들며 이 고대의 비밀을 꿈속에 간직하세요.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피부를 핥듯 스치는데 당신의 손은 이미 피투성이다. 거대한 석재 한 덩이가 불과 2톤의 무게가 당신의 어깨를 짓누른다. 주변은 고함 소리와 채찍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로 가득 차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슴속에 차오르는 절망이다. 이게 바로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 현장, 신들의 무덤을 짓는 자들의 세계. 당신은 지금 그 노동자들의 한 명이 되었다. 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까?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을 때 새벽의 서늘함은 이미 잊힌 지 오래다. 기원전 2초보 80년경 쿠푸 파라오의 대피라미드가 솟아오르는 기자고원. 당신은 나일강 유역에서 온 평범한 농부 아니면 수공업자일 터. 매일 새벽 나일강의 습한 안개가 거치기도 전에 깨운다.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면 빵 한 조각과 맥주 한 사발이 배급된다. 그게 전부다. 3,000칼로리도 안 되는 굶주림의 식사. 현대의 아침 식탁처럼 풍요롭지 않다. 배가 부르기보단 공허함이 먼저 차오른다. 이제 행진이 시작된다. 수천 명의 남자들이 줄지어 걷는다. 발밑 모래는 뜨겁게 달아올라 맨발을 태운다. 당신의 등에 짊어진 도구, 돌쇠와 밧줄, 물레방아 같은 간단한 기계. 하지만 진짜 무기는 당신의 몸이다. 기자 고원에 도착하면 차의 석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단단한 석회암을 쪼아낸다. 망치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친다. 땀이 눈을 가리고 먼지가 폐를 채운다. 한 블록이 완성되면 나무 썰매에 싣는다. 젖은 모래를 뿌려 마찰을 줄이지만 여전히 하톤의 괴물을 끌어야 한다. 상상해보라. 당신의 소나귀에 밧줄이 파고든다. 근육이 찢어질 듯 불타오른다. 열기가 40도를 넘나들 때 피부는 물집이 잡히고 터진다. 물 한 모금조차 사치다. 12시간 교대 근무. 휴식은 꿈도 꾸지 마라. 감독관의 채찍이 허공을 가른다. 빨리 파라오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외침은 공포를 더한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노동자들의 뼈에는 채찍 자국이 새겨져 있다. 피로가 쌓이면 다리가 후들거린다. 한 걸음, 한 걸음. 피라미드의 기반까지 1km. 그 끝없는 여정 속에서 동료 하나가 쓰러진다. 물집과 탈수로 인한 폐혈증. 그는 그냥 버려진다. 이제 돌을 피라미드 위로 올리는 순간 램프처럼 쌓인 돌층을 오르며 나무 롤러와 밧줄로 끌어당긴다. 바람이 불면 모래먼지가 눈을 멀게 하고 추락의 공포가 밀려온다. 높이가 100m에 달할 무렵 다리는 젤리처럼 떨린다. 현대의 체육관에서 단련된 근육조차 버티기 힘들다. 실제 노동자들은 평균 10년을 버텼다. 그들의 평균 수명은 30대 중반. 영양실조와 과로가 뼈를 깎아먹었다. CT 스캔으로 분석된 밀에서 보듯 척추와 무릎은 망가져 있었다. 여기서 잠시 이 광경을 내려다보자. 이 노동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다. 고대 이집트의 사회 구조를 드러낸다. 당신은 노예가 아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오해에서 비롯된 신화다. 실제로 이 노동자들은 푸타의 일꾼들이라 불린 자유민이었다. 나일강 홍수철에 농사가 없으면 국가가 소집했다. 왕의 명령은 신의 뜻. 보수는 빵, 맥주, 마늘, 비타민C를 보충하는 영리한 선택이었다. 고고학자 마크 레너가 발굴한 노동자 마을에서 그들은 빵집과 양조장, 심지어 의료소를 가졌다. 골절된 뼈를 치료한 흔적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 보상이 모든 걸 상쇄할까?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 속에서 가족을 그리워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내의 따뜻한 품. 대신 맞닥뜨리는 건 태양의 불꽃과 감독관의 고함. 밤이 되면 캠프의 불빛 아래서 빵을 씹는다. 피곤함이 뼈를 무겁게 누른다. 별이 총총한 사막 하늘 아래 피라미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난다. 쿠프의 무덤 230만 개의 돌로 쌓인 기적. 그 아래에 당신의 땀이 스며들고 있다. 깊이 파고들면 이 건설의 기술적 천재성이 보인다. 단순한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들은 지렛대와 경사로를 썼다. 남쪽 경사로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물레방아로 돌을 들어올린 증거도 있다. 2만 명에서 10만 명의 노동력이 동원됐다. 20년 만에 완성. 이는 파라오의 절대 권위를 상징했다. 사후 세계로 가는 길, 신화적 영원함. 하지만 그 대가는 인간의 고통. 노동자들의 묘지에서 발견된 비문은 그들의 자부심을 말한다. 서쪽 산맥의 주인 쿠프를 위해 일했다.
영광 속에 숨겨진 희생. 이제 당신의 하루가 끝난다. 해가 지평선으로 떨어지며 붉은 노을이 피라미드를 물들인다. 몸은 텅 빈 껍데기처럼 무겁다. 내일 또 시작이다. 현대의 당신이라면? 에어컨과 8시간 근무, 영양제에 익숙한 몸. 첫째 날, 탈수와 물집에 무너질 터.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버텼을까? 공동체의 유대, 신앙의 힘, 그리고 생존 본능. 그들은 제국을 세웠다. 피라미드 아래로 스며든 그들의 영혼처럼 당신의 상상도 이제 고요히 가라앉는다. 이 노동의 진실은 우리에게 묻는다. 문명의 빛 뒤에 어떤 어둠이 숨어 있는가? 쿠프의 피라미드는 여전히 기립한다. 4,500년의 세월을 견디며 그 아래 노동자들의 뼈가 속삭인다. 우리는 살았다. 그리고 지었다. 이제 눈을 감아라. 사막의 바람이 당신을 감싸 안는다. 고요한 밤 피라미드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다. 평화롭게 잠들어라. 내일은 또 다른 역사의 장이 열릴 테니. 황금빛 태양이 나일강을 물들인 그날, 궁정은 고요했다. 바람 한 점 없이 서 있는 거대한 기둥들 사이로 파라오의 시선이 스치듯 내려앉았다. 한 명의 시종이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의 눈빛에 담긴 호기심이 신성한 법을 어긴 죄가 되었다. 창백한 얼굴로 무릎 꿇은 그는 곧 창에 꿰어져 하늘로 떠올랐다. 피비린내가 희미하게 퍼지며 궁정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이곳에서 잘못된 시선 하나가 목숨을 앗아갔다. 고대 이집트의 왕궁 테베의 거대한 사원 안.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시대, 기원전 13세기. 당신은 그곳에 서 있다. 발밑의 대리석 바닥은 차갑고 매끄럽다. 공기 중에 향초의 달콤한 냄새가 스며들고 멀리서 나일강의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숨겨진 공포가 피부를 애는 듯하다. 파라오는 신이다. 호루스와 아문의 후예.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며 반항은 신성모독이다. 한 번의 잘못된 말, 한 번의 주저함이 죽음을 부른다. 상상해 보아라. 당신은 하렘의 시녀다. 새벽녘 파라오의 침전을 청소하며 바닥을 닦는다. 손끝이 떨린다. 어제 왕비 네페르타리의 시녀 하나가 독이 든 포도주를 준비하다 실수했다. 그녀의 비명은 아직 귓게 맴돈다. 살아있는 채로 묻혔다. 모래 속에서 발버둥 치는 소리가 땅 속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이제 당신 차례다. 문득 파라오의 반지에서 빛나는 보석이 눈에 들어온다. 호기심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그림자가 들이운다. 내 놈이 감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천둥처럼 울린다. 즉시 경비병들이 달려든다. 당신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치고 날카로운 창끝이 가슴을 파고든다. 고통은 순간이다. 하지만 그 공포는 영원하다. 이제 확대해보자. 고대 이집트의 형벌체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코스믹 리추얼이었다. 마하트, 진리와 질서의 여신. 파라오는 그녀의 화신으로 왕국의 균형을 지켰다. 반역은 카오스, 세트 신의 혼돈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처형은 공개적이고 잔인했다. 투탕카멘 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반란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서 묻혔다. 그들의 비명이 노동자들의 공포를 새겼다. 람세스 3세의 하렘 반란, 기원전 755년 왕비타이와 시종들이 음모를 꾸몄다. 발각되자 그들은 코와 귀를 잘려 뜨거운 구리로 입에 부어줬다. 파피루스 문서에 남은 기록은 그 고통을 생생히 증언한다. 그들의 입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공포는 궁정 안에서만이 아니었다. 독극물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아센나, 아편, 독사독,
하렘에서 왕비들은 서로를 노렸다. 네페르타리의 무덤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는 경쟁자의 음식을 오염시킨 시녀들의 고백이 적혀 있다. 한 모금의 독주가 파라오의 후사를 앗아가면 전 왕국이 흔들렸다. 당신은 그 음모의 희생양일 수 있다. 저녁 연회에서 향기로운 와인잔을 들고 파라오에게 바친다. 그의 입술이 스치자 안도감이 스며든다. 하지만 다음 날 당신의 몸이 경련한다. 뱃속에서 불이 타오른다. 독살자, 비명이 터지며 당신은 모래 언덕으로 끌려간다. 살아있는 채로 묻히는 그 순간 하늘은 무심하다. 무덤의 저주, 또 다른 공포의 무기. 투탕카멘의 무덤, 1922년 하워드 카터가 발굴한 그곳. 문에 새겨진 주문. 이 무덤을 어지럽히는 자는 뱀의 불꽃에 타오를 지어다. 실제로 발굴 후 카터의 후원자 로드 카르나르반이 사망했다. 그의 의사까지. 하지만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의 세계를 믿었다. 두아트, 저승의 강. 무덤을 훼손하면 오시리스의 분노가 산자를 덮쳤다. 파라오 세티 1세의 무덤 벽화에는 저주받은 도둑들이 악어에게 뜯어먹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당신이 궁정 도둑이라면 밤에 은밀히 침입해 황금 상자를 훔친다. 손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하지만 다음 날 병이 들고 환각 속에서 미라가 되살아난다. 돌려라. 그 속삭임이 뇌리를 파고든다. 죽음이 다가온다. 정치적 음모는 더 교묘했다. 아케나텐의 종교혁명, 기원전 1350년대. 태양신 아톤만을 숭배하며 아문 사제를 탄압했다. 그의 후계 투탕카멘은 아직 어린아이였다. 궁정 대신 히야, 아야가 권력을 노렸다. 파피루스의 남은 기록, 독과 마법 인형으로 왕을 해하려 했다. 당신은 그 희생자, 어린 왕의 시종. 아침에 왕의 방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무겁다. 왕의 얼굴이 창백하다. 물이, 그의 떨리는 손. 당신이 잔을 건네는 순간 문이 열리고 히야가 들어선다. 독이다. 당신의 운명은 끝났다. 즉결 처형, 창에 꿰인 채 나일강에 던져진다. 물보라가 일고 악어가 다가온다. 이 모든 공포의 이면에는 왕국의 안정화가 있었다. 고대 이집트는 30개 왕조, 3000년의 장구한 역사. 파라오의 권위가 그 지속성을 보장했다. 형벌은 공포를 통해 충성을 새겼고 경제와 농업을 유지했다. 나일강의 홍수가 제때 오도록 신들의 분노를 피해야 했다. 람세스 3세의 메디네트 하부 비문. 반란 후 40여 명이 처형되었다. 그 결과 왕국은 100년 더 버텼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살았다. 시녀들은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고 시종들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버틸 수 있었을까? 그 끝없는 긴장 속에서 이제 밤이 깊어간다. 궁정의 횃불이 꺼지고 별들이 나일강 위에 떠오른다. 바람이 속삭인다. 파라오의 호흡 소리처럼 고요하게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그 공포의 기억이 꿈속으로 스며든다. 평화롭게 깊은 잠에 들어라. 고대 이집트의 비밀은 이제 당신의 것이 되었다. 황금빛 모래바람이 나일강을 스치며 속삭이듯 불어오는 새벽. 당신은 고대 이집트의 엘리트 사제의 몸으로 깨어난다. 공기는 무겁고 습하다. 코끝에 스며드는 유칼립투스와 미라 향료의 달콤 쌉싸름한 냄새. 멀리서 나일강 물소리가 부드럽게 울리지만 당신의 가슴은 이미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다. 오늘 신들의 복수가 시작되는 날이다. 살아있는 채로 미라로 만들어지는 의식. 그것이 바로 파라오를 섬기는 자들의 숙명, 영원한 생명을 위한 잔인한 제물. 주변을 둘러보니 석회로 덮인 신전 안은 횃불의 깜빡이는 불빛으로 물들어 있다.
사제들은 리넨 옷자락을 스치며 움직이고 그들의 발소리가 돌바닥에 메아리친다. 당신의 팔은 이미 포박되어 있고 피부에 차가운 칼날이 스치며 살갗을 파고든다. 아누비스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들의 합창이 공기를 가른다. 고통이 밀려온다. 내장이 하나씩 꺼내지는 느낌. 위장, 간, 폐, 살아서 견뎌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의식이 완벽해야만 사후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떨림이 영원한 굶주림을 부른다. 이제 잠시 멈춰. 이 장면을 역사 속으로 확대해보자. 고대 이집트의 미라 제조는 단순한 장례가 아니었다. 기원전 2600년경부터 시작된 이 의식은 엠발밍이라 불리며 신체를 보존해 오시리스 신의 부활을 모방했다. 사제들은 10일간의 과정을 거쳤는데 뇌는 후크로코에서 빼내고 내장은 카노푸스 항아리에 담아 내 아들 신에게 맡겼다. 하지만 엘리트만이 이 고통을 견뎠다. 평민들은 썩어 없어지는 신세.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미라처럼 피부가 검게 변하고 뼈가 드러난 채로. 역사학자들은 이를 통해 이집트인의 사후 세계의 신앙을 읽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그러나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선 완벽한 의식이 필수였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자. 이제 당신은 사막 한가운데 정할 때가 기어오르는 모래 언덕 위에 누워있다. 뜨거운 태양이 등을 지지고 발밑에서 검은 무리가 꿈틀거린다. 타우레트 신이 노하시도다. 마을 사람들이 외친다. 작년 가뭄으로 나일강이 마르고 수확이 떨어졌다. 신들의 분노. 정알은 헤크트 신의 사자. 그 무리는 신의 복수다. 발이 따끔거린다. 독이 퍼지며 몸이 마비된다. 주변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모래가 입안에 들어오고 갈증이 목을 옥죄다. 이집트에서 자연재해는 신의 징벌이었다. 살아남으려면 재물을 바쳐야 했다. 확대해보자. 고대 이집트의 종교는 자연과 직결되었다. 나일강의 범람이 생명의 원천이었으나 실패할 때마다 해피신의 노여움으로 여겼다. 기원전 2000년경 중광국 시대 기록에 따르면 메뚜기 떼와 정갈 재앙이 빈번했다. 헤로도토스는 이를 신들의 저주로 묘사했다. 농경 사회에서 수확 실패는 기아를 의미했다. 왕은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신전을 짓지만 평민은 제물로 바쳐졌다. 이 신앙은 사회 질서를 유지했다. 신이 화나면 왕조가 무너진다. 실제로 기원전 1070년경 제3중강에는 이런 재앙으로 왕국이 분열되었다. 이제 사후세계로 들어가 보자. 당신은 어두운 지하세계, 두아트의 강에 서 있다. 아누비스의 검은 그림자가 다가온다. 하트슈프스트 여왕처럼 당신의 가슴에서 심장이 드러난다. 천칭에 올라간다. 한쪽에 당신의 심장, 다른 쪽에 마앗의 깃털. 주문이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 괴물가 기다린다. 이빨이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소리. 영원한 어둠 속에서 굶주림. 피가 입안에 고이고 영혼이 산산조각 난다. 공포가 뼈를 내는 추위. 역사적 맥락을 더하자. 사자의 심판은 죽은 자의 넷스부크에 상세히 기록되었다. 기원전 1550년 신왕국 시대 투트모세 3세 무덤에서 발견된 주문 125장은 필수였다. 200여 구절의 주문을 외우지 못하면 영혼반은 영원히 헤매고 몸은 썩는다. 심지어 파라오도 두려워했다. 람세스 2세의 미라는 심장이 제자리에 있지만 그의 후예들은 주문을 잃어버려 사후에 실패했다. 이집트 학자 제임스 앨런은 이를 종교의 함정이라 불렀다. 완벽함 없이는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었다. 왕조가 쇠퇴할수록 주문이 왜곡되어 엘리트마저 불안에 떨었다. 다시 생생한 장면.
당신은 파라오의 궁전 지하, 램프 불빛 아래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다. 밤하늘 별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멀리 나일강 바람이 불어온다. 하지만 손은 피투성이, 돌을 나르는 어깨가 찢어진다. 신들의 복수로 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굶주림이 온다. 재물을 바치자 사제들이 소를 도살한다.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당신의 배는 여전히 고픈다. 영혼의 굶주림이 시작된다. 사후에 음식을 바쳐야 하지만 주문이 없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지적 분석으로 넘어가자. 이집트의 사후 세계는 필드 오브 리드라는 낙원이었으나 도달하기 위한 길은 가시밭. 부두의 서와 아뒤 문을 통과하며 32명의 심판자를 설득해야 했다. 기원전 2400년경 구왕국 피라미드 텍스트가 최초 기록이다. 파라오조차 완벽한 무덤을 위해 수만 명을 동원했다. 쿠프 대피라미드는 250만 개 돌로 20년 공사. 노동자들은 신의 재물. 역사적으로 이 종교는 불평등을 정당화했다. 평민의 99%는 사후에 잊히고 엘리트만 영원성을 꿈꿨다. 마지막 장면. 당신은 오시리스의 왕좌 앞에 무릎 꿇는다. 몸은 미라가 되었고 영혼은 가벼운 깃털처럼 떠 있다. 하지만 한 주문이 틀렸다. 아무의 아가리가 열린다. 심장이 삼켜지는 순간 영원한 공허가 밀려온다. 사막 바람처럼 모든 것이 흩어진다. 신들의 복수, 의식의 함정, 사후의 굶주림. 고대 이집트에서 아무도 하루를 버티지 못했다. 왜냐하면 영혼은 완벽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제 눈을 감고 모래 바람 소리를 들어라. 나일강이 속삭인다. 평화롭게 잠들어라. 신들의 노여움은 멀어지고 당신의 호흡만 남는다. 부드럽게, 깊게 잠이 든다.